자, 이번에는 수권입니다. 수권. 자, 수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 그치? 우리 그래서 지구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수권, 모든 물입니다. 자, 여기서 물이라는 건 고체하고 액체 상태를 합쳐놓은 얘기고요. 자,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육지로 덮여 있다. 이 70%는 대부분 바다겠지. 자, 그런데 덮여 있는 건 이만큼인데 문제는 전체 해수는 전체 97.47%는 해수. 근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잘 안 보이네. 97.2%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보고 확인해 두십시오. 97.2%. 그다음 담수는 2.8%. 2.53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2.8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다음 빙하 같은 경우는 1.76이나 아니면 2.1%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퍼센트를 전부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97.47, 2.53, 1.76, 0.76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지하수는 0.67%, 그리고 호수 하천수는 0.03%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찌 됐건 우리가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해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담수라는 거. 근데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해수하고 육수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염수와 담수로 나눠야 한다고 얘기했었어. 해수는 바닷물, 육수는 육지에 있는 물. 그러니까 사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는 전부 육수에 포함되는 게 맞아. 그런데 왜 담수라고 하느냐? 염수는 짠물이고 담수는 안 짠물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해수하고 염수가 거의 어떻더라? 같더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야. 육수 중에도 염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그렇지만 육수는 대부분 담수지. 그러니까 육수하고 담수를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육수 표현이 사실 육수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우스니까 해수하고 담수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해수부터 가면 해수는요,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짠맛이 난다. 담수는 대부분 육지의 물을 얘기를 하고, 빙하가 가장 많다. 빙하가 가장 많으냐. 그러니까 1위, 2위만 알면 돼. 해수, 빙하, 해빙. 자, 빙하는 고체 상태의 물,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하고요. 지하수는 땅 속을 흐르는 물. 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이 얘기는 뭐야? 다시 재공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하수를 써서 퍼 올리면 빗물이 다시 스며들어서 다시 채워준다라는 거지. 그다음 호수와 하천수는 지표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수자원이라는 거, 수권에서도 우리가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보통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담수 중에서는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을 많이 하고, 부족한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적은 양이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절약하라 이거지. 그 다음에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직접 활용이 어려워. 그래서 이 해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떤 대용량의 대량 냉각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에서 냉각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야. 얘들은 녹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융해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자원의 용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의 수자원이 있는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
자, 생활용수라는 건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요리하는 물, 세탁하는 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들이 바로 이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농업용수는 농업활동. 자, 여기서 농업활동이라고 하면 뭐 농사 짓는 것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축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산림, 우리가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 숲을 유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농업용수고요. 공업용수는 산업활동에 쓰이는 물, 즉 아까 얘기했던 냉각수, 그다음에 뭐 공장에 쓰이는 뭐 만들거나 세척할 때 필요한 것들, 아니면 뭐 돌 같은 거를 쪼갤 때도 보통 물을 가지고 쪼개는 경우들이 많아. 고압수를 이용해서 돌을 자르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유지용수,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 이건 뭡니까? 가뭄이 일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강이나 이런 하천들이 마를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유지용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농업용수가 1등, 그다음 유지용수가 2등, 생활용수가 3, 공업용수가 4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순서 기억해 두면 농, 유, 생, 공,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이더라라는 거. 순서를 다 알아두면 사실 좋겠지만 최소한 2개 정도, 아까도 얘기했었던 해수와 빙하, 그리고 농업용수, 유지용수 정도 2개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자원의 가치는 어떤 필요가 있느냐? 자, 뭐 인류의 증가와 산업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물이 없이는 안 돼. 그렇지만 수자원 양은 매우 적고 한정적에 있다. 지하수는 아까 얘기했지. 빗물이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지속성.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층이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댐이라던가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염 방지와 절약,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자원을 이용을 해야 된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수온, 해수의 특성은요, 크게 수온과 염분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밀도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일단은 수온과 염분을 보면 해수의 첫 번째 표층 수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직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연직 수온 분포. 그래서 표층 수온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 다른 말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자,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수록 높아지겠지. 당연히 어느 쪽이, 요렇게 저위도 쪽이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을 거야. 저위도가 고온, 고위도는 저온.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진다.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자, 이렇게 요 크기로 그려볼까 한번.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수직으로 들어오지만 여기는 어떻게 거의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단 말이지. 여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들은 흡수가 어떻더라? 많고, 요 고위도는 흡수가 적도라. 따라서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표층 수온이 어떻게 비슷하게, 즉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위도에 따라서 표층 수온은. 그다음 연직 수온 분포는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태양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바람,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된다? 섞이더라.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먼저 그림을 보면 여기서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거의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불렀지.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고요.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더라. 약 100에서 200m 정도까지. 표층에서부터.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어떻더라? 두꺼워진다. 왜? 더 깊이까지 섞이니까. 섞여. 그 다음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얘기를 하고요. 요 위쪽의 수온이 어때? 온도가 높고 아래쪽의 수온은 저온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게 위에, 차가운 게 아래에 있어. 따뜻한 물이 위에,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다라는 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안정하니까. 물질이나 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게 바로 이 수온 약층. 마지막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4도C 이하로 거의 일정하더라. 그리고 위도나 계절에 관계 없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을 짓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도별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요걸 먼저 얘기해보자. 요걸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돼. 자, A 같은 경우는 표층하고 심층하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 A는요, 그러니까 고위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극지방이 되겠지. 그 다음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는 굉장히 높지만 여기는 작고, 수온 약층이 매우 발달해 있지? 얘들은 저위도, 즉 적도 지방입니다. 자, 이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혼합층이 얇아요. 왜? 바람이 어떻더라? 약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표층 수온이 혼합층,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 고위도.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혼합층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 수온 약층도 있어. 이렇게, 그치? 얘들은 중위도,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 표층 수온이 높고요, 심해층과 수온 차이가 가장 크더라. 혼합층이 얇게 나타난다.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표층 수온이 매우 낮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 중위도 지방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겨울. 우리나라 중위도. 그 다음에 여름은 온도가, 표층 온도가 높고 이렇게 나타나. 이게 여름. 그 다음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표층 온도는 여름보다 좀 낮고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 이거는 봄, 가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위도는 중위도 지역의 여름도 이런 비슷한 날씨가, 고위도의 수온 분포는 중위도 지역의 겨울의 수온 분포하고 비슷하고, 그냥 여기는 봄과 가을의 수온 분포가 요거랑 되게 비슷하더라라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해수의 염분은 자,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이것도 순서 알아야 되겠지?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보통 염분은 해수 1000g, 즉 1kg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데, PSU라고 하는 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와 퍼밀이라는 두 개의 단위를 이용을 해. 근데 두 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약간 차이는 있어. 실용 염분 단위는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퍼밀은 실제로 물을 증발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퍼밀이 사실 더 정확하긴 한데 물을 다 증발시킬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실용 염분 단위를 더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1000g에 35g이 있더라. 그러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강수량과 증발량, 그리고 담수의 양. 이 담수라는 건 뭐겠어? 민물이지, 염분이 없는 거. 그리고 결빙과 해빙. 결빙은 어는 거, 해빙은 녹는 거. 그러면
증발량이 많으면 담수의 유입이 적으면 해수가 어는 결빙이 일어나면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 따라서 염분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반면에 강수량이 많고 담수의 유입이 많고 빙하가 녹는 해빙이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어떻더라? 증가한다. 즉 염분은 낮아진다 라는 거. 자, 이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위도별 표층 염분 분포는요. 자, 적도 해역은 염분이 매우 낮아요. 왜냐면 증발이 엄청 많이 되는데 증발이 많은데 이 증발보다 강수가 훨씬 더 많아요. 강수량이. 비가 엄청 많이 내려. 그렇기 때문에 증발은 많이 되지만 강수량이 더 많아서 염분이 낮더라. 자, 중위도 해역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기후. 그러니까 30도 부근에서는 건조한 기후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적도의 증발량보다는 중위도의 증발량은 적어. 얘는 중간이야. 근데 얘가 적어. 그래서 지금 중위도는 염분이 높은 거고. 극지역 같은 경우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 33 PSU로 조금 낮은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요 두 개야.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장마. 그래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고요. 두 번째,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 황해가 뭐다? 동해보다 염분이 낮더라. 왜? 강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그 이유는 이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계속 섞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북극해 같은 경우는 염분이 30 PSU, 동해는 33 PSU야. 그러면 북극해에서의 염화나트륨의 비율, 동해에서의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23.3 대 30은 25.6 대 33. 이 값이 어떻더라? 똑같다 이 말이야. 즉 북극해도 78%, 동해도 78%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같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역에서의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더라.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